돈 없다더니 처갓집에는 명품 사다 주니 좋으냐?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설명이 필요하니? 백화점에서 본 너희 모습, 유튜브에 자랑하듯 올린 사진들, 영수증까지 다 봤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를 바보 취급하며 속이고 이용해놓고?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었다고? 계획적으로 나를 속인 거잖아. 앞으로 내 재산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없을 거다.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는 어머니의 자식인데. 자식이라면 부모를 속이고 이용하니?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김명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방문할 때마다 항상 어렵다며 돈이 없다 말합니다. 저는 그런 아들 내외가 걱정되어 반찬이며 생필품을 몰래 챙겨주곤 합니다. 어머님, 이번 달도 월급이 깎였어요.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네요.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엄마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됐어. 내 자식 고생하는 거 볼 수 없어. 이거라도 가져가. 저는 아들 내외에게 몰래 용돈 봉투를 건네며 마음 아파합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찾아올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형편 나아지면 꼭 보답할게요.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니들이 잘 사는 게 좋은 거야. 요즘도 힘드신가 봐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사는 게 다 그렇지.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저는 항상 걱정됩니다. 그래서 자주 전화도 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민수야, 집에 필요한 거 없니? 엄마가 사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는 걱정되는구나. 다음에 올 때 반찬 좀 해놓을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음식이 최고예요. 어느 날 저는 친구가 알려준 유튜브를 통해 아들의 일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이봐, 요즘은 유튜브로 자식들 근황을 볼 수 있대. 한번 봐볼래?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봐봐. 네 아들 계정이 있네. 영상도 많이 올렸네. 어머, 정말이네. 우리 아들 영상이 이렇게 많아? 화면을 넘기다 보니 놀라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 함께한 호화로운 자리에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돈이 없다더니. 어머, 이거 명품 아닌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 거 사나 보다. 아니야. 저 가방 가격이 몇백만 원은 할 거야. 돈이 없다면서 어떡해. 글쎄, 혹시 선물 받은 건 아닐까?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며느리 친정에 선물한 명품 가방과 지갑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진에 장모님 생신 선물이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이것 봐. 장모님께는 이런 선물을 해주는구나.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체면 차리느라 그러는 거지. 하지만 나한테는 매번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잠깐 들를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 오너라. 반찬도 좀 해놓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에 전세금 올려달래서. 또 돈 얘기구나. 알았어. 엄마가 좀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아들 내외는 명품을 사고 며느리 친정에 선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이렇게 속고 있었다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자식들이라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계획적인 속임수야. 그래도 네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때?
오해일 수도 있잖아. 친구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오해일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나 아들 내외의 방문이 점차 줄어들고 어쩌다 찾아오면 인색한 태도로 선물이나 용돈을 바라는 모습에 서운함이 커집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한 달 만에 보네. 바빴나 보구나. 네,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장모님도 몸이 안 좋으셔서 거기 자주 가느라. 그럼 왜 갑자기 오늘은 온 거니? 저는 의도적으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이번에 차 할부금이 밀렸는데 또 돈 때문에 온 거구나. 그 비싼 차는 어떻게 샀니? 그게 회사에서 대출 지원해줘서. 아들의 대답이 얼버무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기 50만 원이다. 더는 없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효도할게요. 다음에는 꼭 어머님 모시고 좋은 데 가요. 제가 약속할게요. 그런 말은 이제 지겹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만든 반찬을 한나름 안겨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님, 혹시 김치 담그셨어요? 저희 김치가 다 떨어져서. 미안하구나. 요즘은 담글 기력이 없어서. 마트에서 사 먹어라. 아, 네. 그럼 다음에 어머님께서 담가주실 때 조금만 주세요. 아들 내외는 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식사라도 하고 가곤 했는데 이제는 돈만 받으면 바로 가버립니다. 저는 그들이 떠난 후 창문 밖으로 주차된 그들의 새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돈 없다더니 저런 차는 어떻게 살 수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빚내서 살잖아. 너무 마음 쓰지 마. 하지만 내가 주는 돈으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쓴다면. 그래도 자식인데. 네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친구의 위로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유튜브에서 아들 내외의 새로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샀을 법한 명품 시계를 자랑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장모님 생신인데 같이 가실래요? 갑자기 왜? 나는 초대받은 적 없는데. 장모님께서 어머님도 오시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너희 장모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직접 며느리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대로 아무런 초대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부인,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다음 주가 생신이라고 들었는데 축하드리려고요. 네. 제 생일은 3개월 전인데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 친정에 가기 위한 핑계로까지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어머님, 제가 설명할게요. 그게 그만.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 내외의 사과를 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 괜찮아요? 많이 속상하시죠? 이제는 달라질 거야.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래.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내외에게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은 이제 저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저는 우연히 아들 내외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친구와 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저기 봐. 저 커플 아니 근데.
저거 네 아들 아니야? 뭐? 어디? 아, 정말 우리 민수네구나.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친구랑 좀 쇼핑하러 왔는데 너희는 왜 여기 있니? 저는 아들 내외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용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아들은 고급 브랜드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구경하다가. 아, 어머님, 저 친구 결혼 선물로 조금 돈 모아서 장만한 거예요. 그래? 좋은 친구가 있구나. 아들, 그 쇼핑백에는 뭐가 들었니? 이거요? 아, 회사에서 거래처 선물로 사라고 해서.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쇼핑백 안에 영수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주워 보았고 놀라운 금액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니? 네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인데?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사실은 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구나. 저는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친구가 저를 따라 나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카페에 앉은 저는 손이 떨려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놀랐겠다. 나는 바보였어. 아들이 돈이 없다고 할 때마다 내 용돈을 아껴 보태줬는데 진정해. 일단 차분히 생각해보자. 나는 반찬을 싸주고 생필품을 챙겨주고 심지어 내 약값까지 아껴가며 돈을 모아 아들에게 주었는데 친구는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오해? 내가 뭘 잘못 봤다는 거니?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한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떡할 거야? 확실히 뭔가 이상하긴 하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겠어. 영수증도 봤는데 그래도 일단 얘기는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이제는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여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입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말씀 못 드린 게 있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다 봤는데. 어머니, 사실 제가 부업으로 주식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박이 나서.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왜 저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을까요? 그만둬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어머니, 진짜예요. 걱정되실까봐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며느리 친정에는 명품 선물을 하고 나한테는 계속 돈이 없다고 한 거니? 아들과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함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일 다시 얘기하자. 오늘은 돌아가. 네, 어머님.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쏘가 넘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친구에게 하소연하며 상황을 이야기하고 친구는 우연히 아들의 유튜브 비공개 계정에서 처가집과 명품 관련 사진들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편해. 진실을 알았으니까. 사실 내가 네 아들 유튜브를 좀 더 살펴봤는데 뭔가 더 있어. 무슨 뜻이야?
더 심각한 거라도 있니? 친구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또 다른 유튜브 계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비공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처가집과 함께 찍은 사진이네. 응, 그리고 봐봐. 이 날짜는 너희 아들이 너한테 회사에서 밤샘 근무한다고 했던 날이야. 뭐라고? 그날 며느리 친정에 있었다고?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내려 더 많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과 함께한 호화로운 여행 영상,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모습, 그리고 며느리 친정 가족들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과 시계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선물을 했다고? 우리 아들이? 이 사진에 달린 댓글도 봐봐. 장인어른, 장모님께 효도한다고 자랑하고 있어. 그런데 나한테는 늘 돈이 없다고, 회사가 어렵다고. 더 끔찍한 것은 그 사진들 밑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야. 우리 딸이 좋은 남편 만나서 다행이다. 라는 말들을 남겼고, 아들은 장인어른, 장모님께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거였구나. 미안해. 이런 걸 보여줘서.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아니야, 고마워. 덕분에 눈을 뜨게 됐어.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아들한테 이 사실을 말할 거야?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볼 거야. 그래, 너무 서두르지 마. 차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해. 친구가 돌아간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진들이 맴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웃는 얼굴,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의 화목한 모습,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뭐니? 무슨 일이야? 어제 일 때문에 계속 마음이 안 좋아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뭘 잘못했는데?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눈치를 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었어요. 사실 며느리가 승진을 해서 월급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 그런 좋은 소식은 왜 말하지 않았니? 어머님께서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어머님께 부담드리기 싫어서.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변명거리도 궁색해졌나 봅니다. 알았다. 그런데 왜 전화한 거니? 이번 주말에 뵙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되세요? 잘 됐구나. 나도 할 얘기가 있어. 토요일 오후에 오너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고 제 인생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겠어.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유튜브 계정에 있는 모든 사진들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 통장 내역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들에게 준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가져갈 반찬 있으세요? 응?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몇 가지 반찬 해놨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반찬이 최고예요. 그래? 그런데 요즘 며느리는 요리 안 하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아, 네, 요리하죠. 그런데 어머님 음식만큼 맛있진 않아서. 그래? 근데 유튜브에 올린 요리 사진들은 꽤 그럴듯해 보이던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그거 보셨어요? 우연히 봤단다. 장모님께 해드린 생일상도 정말 근사하더라. 아, 네. 그건. 토요일에 다 얘기하자. 오늘은 그만 끊을게.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상황을 이끌어 나갈 차례였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아들 내외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배신감은 이제 강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다시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변명을 할지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벨이 울리고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약속대로 왔습니다. 어서 들어와. 차 한잔 할래?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런가? 나는 괜찮아. 오히려 더 명확해진 느낌이야. 거실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제가 차를 내오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 어떤 것들? 사실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또 돈 얘기구나. 그런데 넌 명품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돈 없다더니 처갓집에는 명품 사다 주니 좋으냐? 어머니,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가 오해? 내가 뭘 오해했지? 유튜브에 자랑하듯 올린 사진들, 백화점에서 본 너희들의 모습, 그리고 영수증까지.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를 속이고 돈을 뜯어내면서 며느리 처갓집에는 명품을 선물하고?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건 장모님 생신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체면도 있고. 그래? 그럼 나한테 돈 달라고 할 때는 체면은 어디 갔었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철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철이 없었다고? 계획적으로 나를 속이고 이용한 거잖아.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연기가 저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앞으로 내 돈 한 푼도 기대하지 마.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백했습니다. 돈을 받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어머님의 자식인데. 자식? 자식이라면 부모를 속이고 이용하니? 어머님, 저희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말로만 달라진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아들 내외는 저희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급해서.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너희를 위해 내 돈을 쓰지 않을 거야. 어머니,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약속? 그동안 너희가 한 약속들은 어떻게 됐지?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어줄 의향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제 입장을 밝힐 때였습니다. 앞으로는 내 재산에 대해 기대하지 마.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니까. 뭐라고요?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왜? 내 재산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니?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신 차리라는 거야. 너희끼리 살 수 있잖아. 하지만 어머니, 저희에게는 아직 힘이 부족해요. 그래? 명품은 살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빈손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결정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자식들도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더 엄하게 가르쳐야 해. 자식 사랑한다고 다 받아주면 버릇만 나빠져.
친구의 위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상속하기로 했던 부동산과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시겠습니까? 아들 내외에게 상속하기로 했던 계획을 모두 변경하고 싶어요. 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온 재산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제가 노후에 쓸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에 옮길 때였습니다. 어머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무슨 일이니? 바쁜데. 어머니, 제가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오늘은 안 돼. 나 약속이 있어서. 아들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 말을 곱씹어보며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제발 시간 좀 내주세요. 아들아, 나도 내일이 있단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락할게. 어머니, 혹시 저희 때문에 화가 나셨나요? 화난 게 아니라 바쁜 거야. 나도 내 삶이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서류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서, 보험증서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니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기회를 받았어. 어머님,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나도 이제는 내 삶을 살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제 결정이 실행되기 전에 저를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이제 그만하자.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이제 마지막 서명만 하면 제 재산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모든 재산에 대한 기존 상속 계획이 철회되고 새로운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결정인지 마지막으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과 거짓말을 떠올리자 다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자,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산 관리는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그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집에 계세요? 지금 밖이야. 무슨 일인데? 그게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언제쯤 들어오세요? 곧 들어갈 건데 무슨 일이니?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알았어. 1시간 후에 집에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제 재산 계획 변경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저를 찾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서류의 서명도 완료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 무슨 일로 그렇게 급하게 찾았니?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님께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래?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님을 속인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달라질게요. 정말? 어떻게 달라질 건데? 매주 어머님을 찾아뵙고 효도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네, 어머님. 지금부터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약속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니? 전화도 없이. 어머니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아들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온 법률 사무소의 편지였습니다. 아마도 아들의 집으로 잘못 배달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지. 내가 직접 변호사를 만나서 처리한 일이니까. 어머니, 정말 저희를 상속에서 제외하실 건가요? 왜?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내가 이미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너희는 계속 나를 속였잖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효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지금까지는 너무 실망스러웠어. 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달라질게요. 약속드립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는 내게 돈 달라는 말 하지 말고 명품 사느라 돈 쓰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보렴.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들의 명품 구매 내역까지 상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희는 이미 나를 속이기로 마음먹었잖아. 그날 이후로 아들은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달리 선물이나 음식을 가져오며 저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 사왔어요. 고맙다. 그런데 이런 선물은 필요 없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는 했어. 하지만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구나.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냉담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난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 그리고 여행 동호회도 가입했지. 정말요? 어머니가 그런 것도 하세요? 왜? 내가 항상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니?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항상 집에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 역할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이네요.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려고 해. 너무 늦었지만.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아들의 생일을 맞아 모처럼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제 친구 한 명이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좋네요. 그래, 아들 생일이니까 특별히 모였지. 어머님, 요리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음식이 최고예요. 고맙구나. 이제 자주 못 해줄 테니 맛있게 먹어.
며느리는 제 말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들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네 생일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어떤 선물인지 열어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아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 재산 분배 계획이 담긴 공증된 서류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앞으로 내 재산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없을 거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하여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친구는 상황을 이해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라 너희가 오랫동안 나를 속여왔기 때문이야.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한 건 너희들이야. 내가 주는 돈으로 명품 사고 처갓집 식구들한테 선물하면서 나한테는 항상 돈이 없다고 거짓말한 게. 저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배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저희가 오해? 이게 오해인가?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들의 SNS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식사,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의 호화로운 모임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뭐지? 돈이 없다더니?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 수년간 나를 속이고 이용해놓고?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제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일부는 내 노후를 위해 사용하고.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잖아. 그때마다 너희는 나를 배신했어. 아들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저는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진짜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님, 정말 약속드려요.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으니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제 입장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재고해 주세요.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앞으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살자. 아들과 며느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해방감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희는 너희대로 살면 돼. 충분히 능력 있잖아. 하지만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자식인데. 그래, 너희는 내 자식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 재산을 당연히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친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이렇게 결단력 있게 못했을 거야. 고마워.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후회 없어.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더 울며 사정했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태도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하고 자주 찾아오며 온갖 선물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홍삼이에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고맙지만 필요 없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효도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너희는 그동안 그걸 잊고 살았지.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눈물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어.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너희가 스스로 찾아야 할 답이야.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빈손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난 걸까? 그래, 이제 너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야. 친구의 위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아들 내외는 급하게 태도를 바꿔 어머니에게 사과하며 이제부터 효도를 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배 계획을 모두 변경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같이 찾아와 제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 꽃 어떠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장미예요. 고맙다. 하지만 이런 선물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해. 어머니,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믿음은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거야. 너희가 그걸 모르니? 며느리는 꽃다발을 내려놓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저는 이제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온 탓에 모든 감정 표현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럼 왜 깨달은 건지 말해볼래?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았다고? 재산이 없어질 위기가 되니까?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정말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래도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조금씩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희 스스로 살아가면 돼. 충분히 능력 있잖아. 하지만 어머니, 이제 그만 가봐. 나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해. 아들과 며느리는 할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읽혔습니다. 저는 그들을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굳이 매일 올 필요 없어. 너희도 바쁘잖아.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최우선입니다. 그래? 갑자기 왜?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태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날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얘기니? 어머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지. 내가 준 돈으로 명품 사고 처갓집에 선물하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이미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진 않아. 아들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예전에는 이런 모습에 쉽게 마음이 약해졌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진심으로 효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래도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아들은 한동안 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니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곧 그동안의 배신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그렇게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후회한다니 다행이구나. 이제 똑바로 살아.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였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공손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진심의 표현이에요. 받아주세요. 뭐니? 또 선물이야? 네, 제가 직접 만든 수제 쿠키예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건강 쿠키로 만들었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이용했어요. 그래? 너희가 그랬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니 다행이구나. 이제 정직하게 살아. 며느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남편도 정말 괴로워하고 있어요. 밤마다 울면서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해요. 그래? 그렇게 후회한다면 다행이구나. 어머님,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수 없으신가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이제는 너희 스스로 살아가야 할 때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이용당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집에 가봐. 아들도 기다릴 거야.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그녀가 가져온 쿠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쁘게 받아들였을 선물이지만 이제는 그 진심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래? 무슨 결심?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곁에서 효도하겠습니다. 또 말뿐인 약속이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팔았어요. 뭐라고? 집을 팔다니? 네, 대출금도 갚고 남은 돈으로 어머님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고급 아파트를 팔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어머님께 저희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는 검소하게 살려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런 거니? 아니면 또 나를 설득하기 위한 연극이니? 아닙니다, 어머니. 진심이에요. 이제 명품도 다 팔았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차고 있던 비싼 시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검소하게 살 거예요. 그래? 갑자기 그런 결심을 하다니 놀랍구나.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그들의 결정이 진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효도하겠습니다. 매일 찾아뵙고 어머니 건강도 챙기고요.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저의 건강을 챙기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의 진심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바뀌지 않자 며느리의 처갓집 식구들까지 어머니를 찾아와 설득하려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부인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남편도 같이 왔어요. 주차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예의상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곧 사돈 어른도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부인.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아이들 일로 왔어요. 아, 그렇군요. 사부인, 저희도 아이들이 잘못한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모르고 있었어요. 뭘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아이들이 사부인을 속이고 사부인 돈으로 저희에게 선물한 것까지.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모르는 척했던 것일까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아들이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사부인,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받은 선물들이 그런 식으로 온 줄 몰랐어요. 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받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얻은 선물을 받을 수 있겠어요?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괜찮아요. 아이들 문제는 아이들이 해결해야죠. 그래도 저희도 책임이 있어요. 너무 허영심이 강한 아이로 키웠나 봐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이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받은 선물들 모두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준 것인데. 아니에요, 사부인. 그건 정당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이들이 사부인께 드린 명품 가방과 시계값이에요. 저희가 다 팔았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할게요. 사부인 뜻대로 하세요. 저희는 사부인께 정말 미안할 뿐이에요.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부인께 큰 상처를 드렸네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아이들 문제는 아이들이 해결해야 해요. 그들은 한참을 더 사과하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부인, 우리 아이들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요. 다만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였지만 여전히 재산 문제에 관한 결정은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회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재산에 관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자부인께서 아이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들은 한참을 더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바로잡을게요. 더 이상 허영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요. 그래 주시면 고맙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갓집 식구들마저 아들 내외에게 크게 실망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재산 문제에 관한 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리 진지하고 겸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찾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어제 다녀가셨어. 저희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너희 부모님도 많이 실망하셨더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부모님까지 실망시키고. 이제 깨달았니? 너희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네, 어머님. 이제 정말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구나. 어머님,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처갓집 식구들의 방문으로 인해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재산 문제에 관한 결정은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관계는 회복할 수 있어. 하지만 재산 문제는 이미 결정된 거야. 네, 어머니. 저희는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저 어머니와의 관계만 회복되길 바랄 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재산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관계 회복만을 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새로 시작해보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저의 건강을 챙기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말로 검소한 생활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명품이나 사치품을 구매하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자선단체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간 아들과 며느리의 변화된 태도를 지켜봤지만 그들의 진심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 재산을 의미 있게 사용할 방법을 찾던 중 저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와 소외계층 아동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변호사님, 결정했습니다. 제 재산 전부를 기부하겠어요.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부는 제가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을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요. 어떤 단체에 기부하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를 변호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은혜를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와 아동지원재단이요. 특히 소외된 노인들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쯤 기부 서명식을 할 수 있을까요?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한 달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그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하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효도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진심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괜찮으시면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구나.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 저는 아직 아들에게 기부 계획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이 결정에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바쁘시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오히려 요즘 더 활기차게 살고 있어. 다행이네요. 주말에는 꼭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홀로 지내며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부 후 남은 일부 재산으로 조용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 헌신해왔던 제 삶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어머님, 새 집은 마음에 드세요? 응, 아주 좋아. 조용하고 평화로워.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다. 하지만 난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며느리는 새 집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허영심에 사로잡힌 모습이 아니었고 검소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이제야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저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잘 살면 돼.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꽃꽂이, 서예, 요가 등 다양한 강좌를 들으며 충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어머니께서 자원봉사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응,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주일에 3번 봉사하고 있어. 아들은 제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역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명품에 집착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즘 많이 변했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네, 이제는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가치관이니까. 저는 가끔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제 재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괜찮아. 난 이제 집에 가봐야 해. 어머니,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 너희도 건강 조심해.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큰 집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자식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오늘 꽃꽂이 수업은 어떠셨어요? 재미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제 작품을 칭찬해 주셨어요. 어머님 꽃꽂이 실력이 늘었나 봐요. 다음에 저희 집도 꾸며주세요. 그래,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볼게. 복지센터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도 제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어제 복지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 정말요? 어떤 분이세요? 나와 비슷한 처지의 분이야. 자식들에게 속상한 일이 많으셨대. 어머니께서 좋은 조언 해주셨겠네요.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금전적인 기대나 의존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가족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 결과는 모두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래, 기다릴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 요가 덕분인지 요즘 몸이 가벼워졌어. 이렇게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배신을 뒤로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저는 자신을 위해 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비로소 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상처와 배신은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용당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존중과 정직 위에 피어납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세요.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